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요즘 공부하기 힘드시죠? 우리 함께 이겨나가기로 해요. 자, 우리 모두 파이팅하고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직업 상담학 이론 중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되는 이 프로이트 정신분석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프로이트의 그런 정신분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프로이트가 누군지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프로이트는 이름은 지그문트입니다. 지그문트. 그래서 사실은 이 프로이트는 천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7세에 의과대학에 진학을 해서 26세에 의학 박사를 취득하고 신경과 의사입니다. 정신분석 의사과가 아니고 의사가 아니고 신경과 의사이면서 정신분석의 창시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프로이트 정신분석 상담 이론의 어떤 의의를 살펴보면은 모든 어떤 정신장애, 뭐 신경증 아니면 스트레스 뭐 이런 모든 정신장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무의식적인 성격에 서로 다른 부분 사이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억압된 감정에 의한 불안에서 기인한다. 우리가 정신장애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적인 성격에 서로 다른 부분 사이에서 억압된 감정에 의한 불안에서 기인한다. 자, 억압된 감정에 의한 불안. 여기서 우리가 프로이드에서는 요 불안이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그 정신장애가 불안에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불안은 어떻게 생기느냐? 이거는 이제 뒤에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의 목적은 각 개인으로 하여금 어떤 무의식적인 욕구나 갈등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통찰력을 갖게 함으로써 정서적인 긴장감을 해소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억압된 감정, 떠오르기 싫은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서 의식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그 통찰력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무의식적인 욕구나 갈등에 대한 통제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또한 정신분석 상담의 목표는 내담자의 자아를 강화시켜준다. 요 자아의 개념, 이것도 우리가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아를 강화시켜줌으로써 자기 이해와 자기 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삶의 일반적인 불행을 제거해 줄 수는 없지만 내담자로 하여금 최선의 자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정신분석적 접근에는 이 프로이트의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정통파, 또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아들러와 융과 같은 변형된 학파, 또 사회적 요인을 중시하는 호니와 설리번 같은 신프리드 학파 등이 있습니다. 이 정신분석적 상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요 두 가지의 인간관입니다. 두 가지 인간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 행동은 생후 5세에서 6년간, 즉 6세 이전에, 그러한 6세 이전에 어떤 비합리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비합리적인 힘과 또 무의식적인 동기,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동기, 그리고 생물학적이고 어떤 본능적인 추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인생 초기 발달 과정을 매우 중요시 하였습니다. 자, 모든 이제 뒤에선 학자들이 쭉 이제 하나하나 좀 우리가 학습을 할 텐데, 그 뒤에 학자들은 대부분
거의 다 현재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를 중요시하는 거는 유일하게 프로이트는 과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결정론적 관점이다. 인간 간 결정론적 관점이다. 이 결정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론을 강조한 겁니다. 인과론. 어떤 그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심리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를 중요시했다. 자, 우리가 이 결정론 관점을 한번 살펴보면은 개인의 사고, 감정, 행동을 결정하는 이런 정신적 원인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정신분석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다. 어떤 심리장애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환경의 외적 조건보다는 오히려 개인의 심리 내적 조건이다. 자, 이것은 어떤 자기도 모르는 그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어떤 무의식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거다. 인간의 행동은 그런 그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어떤 개인의 심리 내적인 조건이지 환경의 어떤 외적 조건보다는 그 내적 조건이 크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무의식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겪는 갈등은 내부에 존재하는 어떤 정신적 원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즉 우리가 이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심리적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 인과라고 하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를 강조를 했다. 자, 이 결정론의 관점에 이제 핵심적인 것은 자, 생애 초기 5년에서 6년 동안의 발달적 경험을 강조했다. 그래서 6세 이전에 성격 등이 결정된다. 자, 6세 이전에 성격 등이 결정된다. 자, 성격이 결정되는 것이 진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죠. 근데 6세 이전에 진로가 결정된다. 이렇게 용어가 나오면 그것은 우리가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6세 이전에 그 성격 등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초기 발달 과정을 매우 중요시하는 것이죠. 또 과거 어린 시절의 경험과 심리 성적 에너지는 이런 동기와 갈등으로 잠재되어 있다가 개인의 현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의식의 영향이다. 자, 결정론적 관점이 1번이라고 하면은 두 번째는 이 무의식의 영향, 요것이 이제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비이성적인 힘을 갖고 있는 어떤 본능적 충동이나 어떤 무의식적 동기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외부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그 본능적 충동이나 무의식적 동기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무의식적인 예를 들어서 아버지에 대한 학대를 받은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학대를 막 받은 아이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 근데 갑자기 TV에서 학대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있는 불안이 떠오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 프로이트는 두 가지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삶의 본능, 이거는 그냥 쾌락의 즐거움이라고 보면 됩니다. 나의 기쁨, 만족, 뭐 모든 삶, 즐거움, 쾌락, 이런 걸 생각하면 되죠. 저기 이제 성충동이라고 이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움, 쾌락, 만족을 추구하는 모든 활동은 이런 삶의 본능이라는 범주에 포함된다. 그래서 삶의 본능은 굶주림, 갈등, 배설, 성욕 등이며 성장, 발달, 창조성을 꾀한다. 자, 죽음의 본능은 인간은 때로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죽이거나 해치려는 어떤 무의식적인 소망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죽음의 본능이라고 한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용어를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요 리비도입니다. 요 리비드는 그 창조적인 충동, 즉 생의 본능 에너지라고 볼 수 있고 심리 성적 에너지다. 그래서 이 리비도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욕구가 결정되는 것이죠. 만약에 리비도가 입안에 구강에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는 성적 욕구를 구강, 입으로 뭐 자기 손가락을 쭉쭉 빤다든지, 또 이 리비도가 항문으로 갔다 그러면은 이제 배설로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성적 충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자, 이 성격 구조를 살펴보면은 이거는 그 여기에 관련된 어떤 시험 문제 같은 거는 뭐 요것을 뽑아서 놨지는 않지만은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격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이트는 그 자신의 저서 자아와 초자라는 서문에서 성격의 구조론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자, 초자아, 자아, 원초아, 자, 이렇게 이제는 표현을 하고, 자, 성격 특성은 리비도가 어느 곳에 더 많은 심적 에너지가 집중되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이제 본능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원초아인데, 자, 원초아, 원본능, 원초아라고 합니다. 자, 본능은 충동과 본능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쾌락의 원리에 따라 지배를 받는다. 자, 쾌락의 원리에 따라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생물학적 구성 요소로서 심리적 에너지의 원천이자 생득적, 즉 생물학적 반사, 동물적인 거죠. 뭐 배고픔은 밥을 먹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생물학적인 반사 및 충동과 본능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자, 쾌락의 원리에 따라서 지배를 받는데, 자, 신생아의 경우 만약에 엄마가 젖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에 막 울다가 자기 손가락을 입에다 놓고 쪽쪽 빨죠. 물론 손가락에 이제 먹을 건 나오지 않지만, 젖은 나오진 않지만, 그거를 빨면서 대신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쪽쪽쪽 빨면서 이 젖이 나온다고 하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상상을 하면서 자기 쾌락의 원리를 해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배고픔의 고통을 손가락을 빨면서 최소화시키는 것이죠. 즉 유기체의 긴장 해소를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 배고픈 것을 손가락을 빨면서 배고픔의 고통도 있고, 그리고 긴장 해소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거죠. 즉 이제 식욕, 뭐 배설욕, 성욕, 수면욕 등을 해소하기 위한 1차적인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이건 유전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전적이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자아인데, 자, 자아는
현실 세계와 접촉하는 성격의 한 부분이다. 현실을 직시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현실적 원리에 지배를 받는다. 이것은 현실적 원리, 이건 쾌락의 원리지만은 자아는 현실적 원리에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아는 본능과의 갈등도 중재하고 또 초자의 갈등도 중재해요. 그래서 이 자아가 건강하면은 이 어떤 갈등의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 자아, 초자아, 원초와 자아, 초자아가 서로 갈등을 느낄 때 불안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 원초와 신호등이 빨간불이야. 그런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 차도 안 오고. 에이, 그냥 지나가야 되겠다. 지나갈까? 근데 자아가 그래도 지켜. 아무도 없다고 그냥 가면 안 돼. 그래도 지켜야지. 이렇게 이제는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다가 확 지나갔어. 그냥 그리고 사고도 안 나고 무사해. 근데 양심이 이제는 그때 그냥 좀 기다렸다가 건널걸, 왜 빨간불에 내가 걸렸지? 차라리 그냥 내가 빨간불에 걸려서 지나갈 때 교통법 위반으로 걸려서 딱지라도 떼어가지고 돈이나 내고 마음이 편할 텐데 이 마음이 안 편하네. 이런 어떤 그 초자의 원리죠. 그래서 이 초자는 바로 이제는 도덕적 원리에 지배를 받는다. 자, 도덕과 양심이 자리 잡고 있는 곳, 도덕적 원리가 지배를 받는 곳이 이제는 바로 초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적인 보상과 처벌에 관련된 이러한 초자의 문제죠. 그래서 원초와는 쾌락을 지향하고 쾌락의 원리에 지배받고, 자아는 현실적 원리에 지배를 받는다. 현실을 추구하고, 초자는 도덕의 원리, 완전과 완벽을 제하고 이상을 추구하는 이 도덕의 원리에 우리가 지배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프로이드에서 인간은 비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무의식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지배를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비합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원초와 자아, 초자아의 3자아가, 3개의 자아가 갈등을 일으키면서 불안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고, 또 환원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 그러기 때문에 원인을 제거하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물학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무의식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의식 수준, 3가지 의식 수준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식은, 자, 이제 여기에 그림을 한번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식은 이렇게 바다라고 하면은, 자, 표면에 나와 있는 거, 자, 표면에 나와 있는 거, 개인이 현재 각성하고 있는 모든 경험과 이런 감각, 사고, 지각, 감정, 기억을 포함한 현재 각성하고 있는 모든 것이 이제 의식이라고 보고, 자, 전의식은 기억이 저장된 지식인데, 잠재의식이라고 합니다. 또 이용 가능한 기억이라고 하고, 지금은 의식되고 있지 않지만 조금만 노력해도 의식 속에 떠올릴 수 있는 이런 감정이나 생각이나 감정을 말한다. 그리고 무의식은
이 안에 가장 크죠. 이 무의식은 자신의 힘으로는 의식 속에서 끌어올리기 어려운 어떤 심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용납될 수 없는 생각들, 감정, 기억 혹은 충동이 억압되어 있는 곳이 이제 바로 무의식이라고 무의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의식적인 측면 때문에 우리는 이 프로이트의 이론을 뭐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고 뭐 심층 심리학이라고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거는 뒤에서 설명을 했고,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불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드에서의 불안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세 개의 자아, 아까 원초와 자아, 초자아의 갈등에 의해서 불안이 생긴다. 그럼 우리는 이 불안이 생기면은 계속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면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쓰냐면 방어기제를 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불안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 어떤 것을 하도록 동기화시키는 긴장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까 원초와 자아, 초자아가 갈등을 하듯이, 자, 이런 긴장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은 본능, 자아, 초자아 간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불안은 원초와, 자, 원본능, 원초와 또 본능이라고 하죠. 본능, 자아, 초자아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그런데 이제 자아가 합리적이고 강하면은 이걸 해소할 수 있는데, 이 자아가 합리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이런 불안을 제거할 수 없을 때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사용한다. 이것이 이제는 자아 방어 기제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자아 방어 기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안 세 가지. 첫 번째는 현실적 불안. 그래서 불안의 세 가지 종류 우리가 먼저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신도. 자, 과거의 신도가 아니고 현재의 신도입니다. 현신도.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실적 불안은 말 그대로 그냥 현실에 내가 느끼고 있는 불안입니다. 현재 자아가 외부 세계의 현실을 지각해 느끼는 불안이죠. 지금 막 멧돼지가 나한테 달려온다? 불안하죠. 피해야 되죠. 자동차가 뭐 달려온다? 피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불안의 원인이 이제 완전히 100% 불안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해서 객관적 불안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신경증적 불안은 이것은 원초와 자아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불안이다. 신경증인 불안은 이제 이때부터 조금씩 이제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대한 힘을 가진 원초에 의해서 충동적으로 표출된 행동 때문에 혹시 처벌받지 않을까 하는 무의식의 두려움으로 느끼는 불안이죠. 즉, 쓸데없이 불안해하는 거,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데 계속 신경을 써서 불안을 야기시키는 것을 우리가 신경증적 불안이다. 그래서 이러한 신경적 불안이 과도할 경우는 신경증 정신병으로 발전이 가능하다. 예, 도덕적 불안은 이제 초자아와 자아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불안입니다. 이것은 전 자신의 양심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이 초자아가 너무 강해도 자기가 조금만 잘못한 것에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가책을 느껴서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기는 것이죠. 자신의 양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도덕적 기준에 의배되는 생각이나 행동을 했을 때 유발된다. 또 고의적으로 처벌받을 행동을 저지르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과도한 경우에는 신경쇠약으로 초래될 수 있다. 자, 불안, 현신도 세 가지 종류와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2차에서도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자, 다음 주 세 가지 불안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근데 뭐 심리적 불안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심리적 불안 그건 X죠. 예, 현신도를 빼면은 그 현신도를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